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조금 허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언론에서 발표를 했으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스카이 트레인 타러 갈 때, 버스 탈 때 서 있어요? 자리 나면 앉잖아요. 집사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앉아 계셔 보세요. 자꾸 일어나가지고 서가지고 너무 막 싫어. 왔다 갔다. 서서 너무 왔다 갔다 힘들어. 하고 그 주저앉아서 막 허리 비틀고 왔다 갔다 이거 걸어갔다가. 하잖아요. 이거. 아마 그 사람들 옆에 그 베드에 있으면 눕고 싶을 거예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안녕하세요. 캐모아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밴쿠버의 각 지역마다 또는 각 분야마다 전문가분들의 전문 지식을 직접 나누는 지식 나눔의 장, 밴쿠버 신가의 만남. 저는 캐모아 TV 김반장,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할 부반장 우리 하늘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i everybody, this is Haner. I'm so happy to be here again. Thank you for having me. 우리 하늘 씨, 저번에 그 1편 네. 정기의 신 네. 그 나가고 나서 또 주변의 반응 혹시 있으셨나요?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 어떤 내용으로 오늘 진행할까요? Chiropractor. 뚜둑. 밴쿠버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은 이 50 넘어가니까 이 허리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네. 척추의 신 우리 패밀리 송 카이로프랙틱의 송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로프락터로 20년 이상 활동해온 현재는 밴쿠버 랭리에서 송 패밀리 카이로프락틱을 운영하고 있는 닥터 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원장님이 그 20년을 이렇게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네. 그 정도 이제 오래 프랙티스를 해왔다. 병원을 가잖아요. 봅니다. 선생님들의 이게 경력을 다 보죠. 근데 20년은 믿고 가죠. 오케이. 그럼 대략 한 뭐 얼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일단 환자 파일 자체는 6,000개가 넘어요. 네? 환자 파일 자체가 6,000개가 넘어요. 6천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 6천이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뭐 차마 말씀을 못 하시려고 네. 그럼 지금 가장 오래되신 고객님 한 몇 년? 그래도 한 15년 이상 다. 15년 이상. 네. 저도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저는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중에서 뭐 RMT, 그렇죠. PGO, 뭐 카이로프랙틱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막 적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늘 씨가 좀 아는 게 있을까? 저는 그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 저 리듬 체조였어요. 뭐 저는 세 개 다 받아본 적 있죠. 그 RMT는 먼저 이제 마사지 테라피, 그 근육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마사지를 통해서 푸르는 걸로 아는데 그거가 RMT고, 그리고 피지오는 물리치료, 운동으로 이제 하는 거고, 카이로는 두두둑 하는 사람들. 맞아. 일단 카이로 하면은 기본으로 두두둑. 맞죠? 이게 맞나요? 원장님?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피지오하고 카이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관절의 가동 범위 자체를 이 카이로프랙틱 어저스먼트, 어떤 교정을 통해서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이로라고 하는 게 그 로마에서 그리스, 카이로가 손, 그다음에 프랙틱이 시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카이로다. 네, 아마 일단 그 여기 BC 카이로프랙틱 의사협회에서 이제 그 정의하기로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은 척추 근육 신경계의 예방, 평가, 그다음에 진단, 그리고 관리하는 특화된 교육을 받은 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손으로 이제 어떤 그 환자를 갖다 치료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뭐 진단 도구,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지 뭐 다른 의료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카이로프랙틱 교정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저희가 이 환자들을 갖다 치료하는 어떤 의사입니다. 카이로프랙틱의 이쪽 분야에 계시는 우리 보통 선생님분들은 호칭을 닥터라고 보통 그쵸. 하나요? 네. 그럼 왜냐면 PGO나 RMT도 닥터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닥터라고 표현하는 그 닥터가 우리가 뭐 패밀리 닥터, 스페셜 닥터 플라스틱 서전. 그 관심이 많구나. 없어요. 안 했어요. 그 우리가 봤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 똑같은 겁니까? 네. 아 그렇군. 그러면 이거 몇 년 걸리시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네. 뭐 4년, 인턴 2년, 레지던시 2년. 2년 해서 토탈 8년의 과정을 거쳐야 또 이제 전공의 시험을 보고 그쵸.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 음악 드라마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아 그러면 이것도 같은 그런 코스가 있는 겁니까? 원장님? 그렇죠. 일단 아, 미니멈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이제 네. 요구하는 것이 대학 4년 그 다음에 또 4년에서 5년 과정에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해야만 결과적으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가 이제 이런 뼈와 관련된 거를 담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척추라든지 이런 거. 그럼 카이로프랙틱이 이제 그쪽 분야와 좀 비슷한 영역인가요? 비슷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혼을 사용해서 이제 환자를 갖다 치료해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 이제 보통 정형외과나 이제 외과 계통은 이제 수술하고 이런 거. 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은 이 카이로프랙틱에 오는 환자는 어떤 환자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근골격계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하는 원장님. 신경 계통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네.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해당됩니다.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근육과 관련된 네. 거, 신경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뼈와 머리가 아프다, 헤드액이 온다. 뭐 그다음에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다 되는 거죠. 뭐 엘보가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뭐 힙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족저근막염까지 다 전부 해당 사항. 아, 저 두통은 좀 의외인데요. 두통은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뇌에 뭐 물이 차서 아니면 안압이 이상이 생겨서 그런 어떤 병리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헤드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 이제 저희가 또 그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미리 그 만나 뵙고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증은 신호다. 아, 요게 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이제 네. 2차 증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뭐 한 대 맞고 막 그러면 거기가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증상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는 근육의 어떤 그런 수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육이 수축을 해서 어떤 증상 이게 계속 그 반복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시그널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시그널을 갖다가 끄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발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만 그 시그널 자체를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대부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고 네. 뭐 통증이 오면 일단은 참죠. 일단 그렇죠. 하루 이틀 뭐 3일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 한번 그때. 가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파이어 알람이 울렸다. 그러면 내가 한 10분 정도 자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딱 일어나 보면은 불이 좀 더 번졌을 테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뭔가를 너 뭘 해야 돼? 뭐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건가요? 많이 진행을 한 상태죠. 우리가 자각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은 네. 대부분 진행을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잘 몰라요. 모르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평상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진행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몸에서 저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 북미 대륙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컴플레인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허리 부분이 이제 제일 넘버 원이고 네. 그게 증상별로 예를 들어서 허리 자체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진행을 좀 더 했을 때는 사실 허리 자체의 통증보다는 그게 이제 힙이나 아니면 엉덩이 쪽 그다음에 뭐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갑자기,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예. 그다음에 뭐 햄스트링 있는 데가 자꾸 쥐가 난다. 새벽에 갑자기 이제 너무 뻣뻣해서 기지개를 피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 그다음에 종아리가 쥐가 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걸음걸이가 좀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족저근막염이나 뭐 발 뒤꿈치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디디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복합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런 통증의 증상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왼쪽이 아프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보고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어세스먼트를 하다 보면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전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목이 아프다, 뭐 아니면 팔꿈치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목까지 전부 결과적으로 이제 팔을 내가 사용을 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증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등이 아픈데 나는 여기가 아픈데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한 군데만 아픈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만약에 그 한 군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병리학적인 문제하고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상해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치료 방법은 거기가 딱딱하군요. 그래서 거기를 막 문지르는 게 가장 별로 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자체가 만약에 직접적인 상해가 가해져 가지고 그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내 생활 패턴 자체를 갖다가 바르게 해야죠. 우리 신체도 마치 자동차의 기계처럼 그러니까 노후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고장도 나고 뭐 노후가 되는데 어떻게 그럼요.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좀 좀 천천히 하는 거죠. 덜 노후된 거죠. 지금이라도 좀 관리를 좀 잘하는 모습으로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니터하고 있을게요. 이게 아마 대부분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핸드폰. 뭐 사무실에서도 뭐 늘 타이핑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게 목이 이렇게 되는 뭐 거북이목. 거북목에 좋은 뭐 혹시 자세를 바꿔야죠. 결국은 이제 네, 모니터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내 엘보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갖다 통해서 최소한 내려다보지 않게끔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장시간 반복적인 항상 보면은 뭐든지 뭐 속병도 마찬가지고 장기간 계속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병이에요, 전부. 나름대로 회복할 시간을 안 주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일을 하시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앉아서 컴퓨터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계속 뭐 애들하고 맞아. 이제 뭐 데이케어에서 뭐 허리를 구부리고 아니면 또 어떤 데서 이제 자꾸 이제 뭔가를 무거운 걸 쌓고 무겁지 않아도 계속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특정 부위가 나중에는 거기가 이제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통증이 발현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breaks.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특정 부위에 아이스를 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 통증이 있으면 그 히트를 대는 게 아니에요. 아이스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제 hit을 대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근육 위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 뭐 거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이제 힛 같은 거 되면은 좀 부들부들해지죠.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스티프한 거 말씀을 뻣뻣하고 이제 젖살이 쌓이고 이런 데는 이제 보다 이제 뜨거운 팩을 되는 거고 되게 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절하고 관계 있는 뭐 예를 들어 손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삐었다. 뭐 허리 뭐 이런데 아니 꼭 뭐 삐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이제 아이스를 대서 통증의 어떤 원인 자체를 좀 이제 깔아앉혀주는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그거는 정확하게 실제로 이거를 대야 되는 상황이냐 뭐 그런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혹시 이게 연령대별로 지금 찾아오는 고객들의 어떤 통증의 증상이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이제 북미 대륙에서는 스포츠하고 관련된 그 인저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40대 전과 40대 후로 나누는데 느꼈겠지만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40대 이후에 뭐 보통 많이 호소하는 통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허리 통증, 그다음에 이제 뭐 힙 관절, 뭐 무릎, 허리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을 받쳐주고 우리가 코어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의 어떤 그런 질이라든지 근육의 양이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그 통증의 어떤 그런 정도가 이제 바뀌게 되죠. 원장님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통증은 이미 많이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태라도 카이로프랙틱에 와서 네. 원장님께 이제 진료를 받고 하면은 좋아지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치료의 어떤 그런 플랜이 있고 최대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의 그 플래터를 거기에 도달하게끔 이 치료의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서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유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냥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근육의 양과 제가 근육의 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도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실수록 또 단백질 내가 어떤 섭취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일반적으로 뭐 한 몇 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좀 갖고 네, 결국은 이제 디스크 어떤 질환 자체는 기본적으로 8주를 가야 돼요. 8주. 네네. 이분의 상태에 케이스 따라서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몸의 상태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원장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몇 가지 오늘 알게 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은 뭔가 나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뭐 알람이 울리면 저희가 불이 어디서 났지? 막 이렇게 보면서 그걸 뭐 다 진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통증이 올 때는 내 몸을 좀 봐달라. 어디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고 이미 통증이 어떤 신호가 왔을 때는 그게 이제 순간에 어떤 바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패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 왔던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그때부터는 참지 말고 그 알람이 울리면 바로 뭐 아시죠? 이게 송 패밀리에 가셔서 한번 종합적인 시스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아봐라. 뭐 이런 의미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네, 꼭 뭐 저희 카이로프랙틱이 아니더라도 그냥 순간이라도 본인들이 집 가까운 또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이제 거기에 가셔서 이제 그거를 체크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받고 그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좀 식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일도 이제 뭐 막 아침서부터 해가지고 막 저녁 때까지 하고 왔어요. 저녁 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막 또 그 사람들이 또 논다면은 그 사람은 10시간을 일한 게 아니고 진짜 한 18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할 때 어떤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내가 내 개인적인 시간에서의 어떤 그런 자세들 그런 것들을 저 커렉션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좀 좋죠. 그거 자체를 갖다가 바꾸게 되면 이제 회복하는 데 좀 두는 거거든요. 둘째는 이건 또 간단한 얘기지만 한 자세로 계속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력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부위가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조금 허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스카이 트레인 타러 갈 때 버스 탈 때 서 있어요? 자리 나면 앉잖아요. 집소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앉아 계셔 보세요. 자꾸 일어나가지고 서가지고 너무 싫어.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그 주저앉아서 막 허리 비틀고 왔다 갔다 이거 걸어갔다가 하잖아요. 이거. 아마 그 사람들 옆에 그 베드 있으면 눕고 싶을 거예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이 등 근육 뒤에 등 근육은 결국은 우리 심장 근육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거를 기대서 이렇게 계속 있지 않고 지금 촬영 내내 마찬가지겠지만은 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근육은 계속 이걸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코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는 그게 뭡니까 자꾸 그러는데 결국은 이 코어를 적당량의 어떤 그런 그 근육을 쓰면서 내가 유지를 하는 게 코어입니다. 결국은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으나 내가 여기서 서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는 예를 들어서 런지를 하건 스쿼트를 하건 결국은 여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거는 계속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척추의 신에 걸맞는 우리 원장님이 일단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늘 씨는 맞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거 쑥스러우시잖아요. 네. 뭐 오늘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는 이 자세 이거가 왜냐면 저도 이제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니까 계속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도 줄인 것 같고. 모니터의 높이, 그다음에 이제 엘보의 위치, 그다음에 이 책상의 어떤 길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저스터블 데스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당연히 어저스터블 모니터도 어저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눈높이 항상 이 눈높이에 맞는 모니터 그다음에 이제 이 어깨 쪽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낮추고 높여야 여기가
많이 통증, 풀리는가. 그리고 머슬. 아마도 종종 중간중간에 네. 이 높낮이도 또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 아프면 뭐 이런 카이로프랙틱에 와서 진료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메시지로 원장님 아니, 뭐 그럼-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좀 안 될 텐데 여기가 너무 건강해지면 그러면 다들 좋겠죠. 건강해지시면. 역시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시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님 뭐 나중에라도 이런 좋은 또 척추 건강과 관련된 상식들 뭐 혹시 계속 뭐 안내해 불러주신다면. 주실 그럼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불러주신다면 뭐 어디서나. 밴쿠버 신가이 만나 두 번째 에피소드 척추의 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아이.